여의도메이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PD입니다. 형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본하고 이탈리아의 부채를 살펴봤어요. 근데 뭐 저 포함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뭐 이탈리아의 부채 많이 안 궁금해하시죠? 다 궁금하지 않지? 근데 진짜로 궁금한 건 사실 3등 미국이에요. 그럼. 네. 그리고 형님, 이거 제가 요거 순위를 보니까 잠깐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중국은 없나요? 중국 있지. 근데 오늘 미국 하면 중국은 아마 다음에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이제 미국 비중도 이제 설명해야 될 게 많으니까. 네. 네 말이 맞아. 일본하고 이탈리아는 어떻게 보면 스키다시 같은 거지. 밑반찬. 야, 다들 궁금한 게 미국 부채하고 중국 부채일 거 아니야. 그렇죠. 쩐이 있어야 국력을 높이고, 그렇죠. 쩐이 있어야 패권 전쟁에서 또 승리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또 미국 부채, 이제 중국 부채를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패권은 지금 시한부 인생이야. 너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 우리가 왜 미국이 뭐라고 하면 넙죽 엎드리거나, 아니 미국이 뭐라고 하면 어우씨 큰일 났는데 하면서 어떻게 대응할 거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나고, 그리고 미국이 관세 부과한다라고 하니까 전 세계 국가 수반들이 막 달려가서 트럼프 만나려고 하고 하는 거. 그 왜 그런지 알아? 파워? 약간 추상적인 단어인데 틀린 건 아닌데. 뭐랄까요? 이제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크고. 정답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제일 크기 때문이야. 많은 나라가 돈 벌어야 나라 살림할 거야. 그렇죠. 돈 벌어야 석유 사오고, 돈 벌어야 곡물 사와서 먹고 쓰고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나라? 미국이네. 그렇죠. 근데 그 미국이 우리한테는 관세 부과해서 장사 못하게 한다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바로 그래서 많은 국가가 다른 나라 말고 미국에서 뭐라고 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어휴 큰일 났는데 하고 대응하려고 하는 가장 큰 경제적인 맥락에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다? 바로 미국이 시장 규모가 제일 크기 때문에. 3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그 3억의 인구가 그냥 3억이 아니잖아요. 그럼. 8만 불짜리 3억들이잖아요. 그렇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제일 큰 건 맞는데, 근데 문제는 전 세계 주요 국제기구를 비롯해서 많은 정책 연구소에서 전망한 전망치를 보면 시기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가 역전돼. 빨리 잡은 곳은 한 35년 어바웃, 2035년, 그러니까 지금 10년 남은 거네. 그리고 좀 늦게 잡은 곳들, 그러니까 역전되는 시점을 좀 늦게 잡은 그 대표적인 보고서들은 한 2040년 언저리. 미국이 계속해서 뭐 트럼프 1기, 바이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의 성장을 누르기 시작해서 중국의 성장률 추세가 예전 같지 않아졌거든.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돈을 벌어가야 본인들의 경제 규모도 커지고 그걸로 새로운 산업도 육성하는데 미국이 쉽게 돈 벌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잖아.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지금 중국이 자신들의 시장 규모를 역전하는 시점을 뒤로 미루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이 미국의 시장 규모를 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까지는 아직 안 나왔잖아. 자, 그러면 돌아와서 너한테 질문해 볼게. 네. 진짜 2035년 넘어서 어느 시점에 미국과 중국의 시장 규모가 역전됐어.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야? 제 입으로 말하기가 싫은데. 야, 이게 애매모호해져. 네. 뭐 우리는 뭐 안보적으로 뭐 미국과 동맹이다, 맞지? 그리고 중요한 동맹국 맞아. 그런데 북한을 또 상대하려면 뭐 미국의 힘이 필요하다. 그것도 맞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자주 국방하고 자력 강생이잖아. 조국 근대화하고. 자, 그런데 이런 거 하기 위해선 남의 힘을 빌려서 내가 기생하는 건 한계가 있어. 그럼 계속 대한민국이 옛날 못지않게 경제 발전도 하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손이 중국이다? 야, 이거 진짜 더 어려워지겠네. 어려워지는 거야. 자, 그래서 미국은 그 사실을 아는 거야.
이거 한국이 뭐 우리 이뻐서 맨날 우리가 얘기하면 뭐 훅 들어줬겠어? 한국에서도 미국에 대해서 다른 생각 가진 사람 많아. 이런 거잖아. 그렇죠. 유럽, 뭐 우리 이뻐서 말 듣나? 우리가 뭐 그 아직까지는 세계 최강의 경제 규모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하면 그 들은 척 해주는 거지. 멕시코,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 그러니 간단해. 네가 생각해봐. 미국이 전 세계 1등 경제 규모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들이 있어? 일단 인구가 늘어나야 되거나 어, 예, 아니면은 1인당 국민소득을 늘리거나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뭘 한다? 그래서 캐나다도 미국에 들어오라는 거야. 어, 캐나다까지 미국이 되면 예, 시장 규모가 훨씬 커지죠. 더 커지는 예, 거지. 거기에 뭐 비전 가능성까지 따지면은 어우, 이루 말할 수 없지. 그래서 캐나다까지 만약에 미국이 품어버리면 그 과정에서 시장 규모는 더 커지니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보면 시장 규모 역전되는 시점이 훨씬 뒤로 가고 게다가 캐나다가 이제 미국의 51번째 주가 진짜 된다고 하면 중국이 미국에 돈을 벌어가는 것도 더 어려워져. 왜? 캐나다를 통해 우회 수출했던 게 상당히 많고 그렇죠. 또 미국 입장에선 그동안 우리가 더 살림이 빡빡해졌던 이유가 자원을 어디서 사와야 되는데 캐나다에서 사오든지 중국에서 사오든지 해야 됐는데 캐나다가 안 식구가 됐으니 그렇죠. 같은 식구가 됐으니 그것도 좀 세이브 되는 거 아니야. 바로 그래서 그냥 미국의 파이 자체를 키우는 걸 하나 하고 있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가 안 되겠다. 이것들이 우리한테 장사해서 돈 벌어 가면서 그걸로 인해서 시장 규모가 자꾸 커지네. 그래서 우리 미국에 돈 벌러 올 때마다 입장료를 걷자. 대대적으로. 그래서 관세 부과하는 거지.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 가기 어려워지거나 돈을 벌어 가더라도 입장료 내고 가야 되니까 또 남기고 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이거 역시도 이제 미국의 시장 규모를 더 키우거나 역전되는 시점을 최소한 뒤로 미룰 수 있는 효과는 있는 거 아니야. 바로 그런 걸 계속 해가고 있는 거라고. 근데 거기서 또 하나가 더 있어. 뭐가 있죠? 오늘 주제. 국가 부채야. 국가 부채. 미국이 뭔가 앞으로도 계속 큰 돈도 벌고 유력한 산업에서 경제 우위를 점하려면 선도적인 산업에 묻지마 투자해야 될 거야. 그렇죠.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나름대로 큰 씀씀이를 계속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거나 복지 혜택으로 아니면 국가가 이들에게 또 적지 않은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가 생각보다 말도 못하죠. 말도 못해. 미국도 똑같아. 일단 미국이 가만히 봤더니 미국의 빚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을 상황이 돼버렸다고 트럼프 이기는 인식을 했어. 그 이유가 여기도 똑같은 게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또 의료 지출 이걸로 매년 지급해야 될 국민에게 약속했던 사회 보장과 의료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이런 거는 정해진 사이즈잖아. 그렇죠. 정해진 스케줄이고. 그러니 이런 거 다 고민해 봤을 때, 야, 이거 뭐 미래 빚을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네. 오히려 빚이 더 늘어나네. 이런 상황이 된 거가 확인됐는데, 그 규모가 얼마냐라고 했었을 때, 내가 재미있는 통계 하나 가져왔어. 네. 2025년 기준으로 네. 정부 부채에 대해 지불해야 될 이자 총액. 원금 말고 네. 이자 총액이 뭘 넘어간 줄 알아? 경. 아니 그게 아니라 국방비를 넘었어. 아, 국방비를 넘었어요. 미 와. 국방비면 전 세계 1등이잖아. 그렇죠. 그걸 넘어간 거야. 어. 그러면 원금을 깐 것도 아니고 이자만 갚는데 이 비용이 국방비를 넘어간 거야. 그럼 미국이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빚이 많아졌대요? 자, 몇 가지가 있지. 일단 코로나19 때 엄청난 재난지원금 쏟아부었잖아. 맞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억에 가까운 재난지원금 받은 사람 많아. 억이요. 이거 유명한 일인데 몰랐구나. 실리콘밸리에 아는 한인 식당이 있어. 네. 그분은 한인 식당이 아니구나. 한국계 식당이야. 그러니까 사장님은 한국계인데 파는 종목은 파스타야. 이탈리아. 그래서 이탈리안 그 레스토랑 3개를 그 실리콘밸리 쪽에서 운영하신 분인데 코로나 터졌어. 그랬더니만 미국이 야 이거 큰일 났네. 우리 미국 경기 꺼지면 큰일 나는데 그리고 사람들 힘들어지면 큰일 나는데 해서 재난지원금을 줬는데 그 기준이 종업원 몇 명에다가 매장 사이즈 뭐뭐 이걸 줬는데 이분이 나름대로 좀 크게 하신 분이었어.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돈이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서 1년 동안 자기 집에 가져간 돈보다 많았대. 확실하게 줬구나. 확실하게 줬어. 근데 그분이 꽤 사시는 분이거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돼요? 그랬더니 한국 원화로 따지면 억대가 넘죠.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차라리 문을 안 여는 게 자기 유리한 거야. 그래서 종업원들에게 야 니들도 국가에서 나온 재난지원금 받았지? 왜 받았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니들도 생각해봐. 여기까지 출퇴근하느니라고 기름값 버리고 또 차 뭐 이렇게 운행 뭐 비용 또 들어갈 그렇죠. 거고. 뭐 가족들하고 시간도 못 보내고. 그렇지. 예. 그럴 바에는 그냥 니들도 재난지원금 받았으니까 집에 가 있어. 코로나 끝나면 내가 다시 꼭 부를게. 그리고 나도 가게문 걸어 잠그고 전기료 아끼고 뭐 하는 게 나도 더 이득이 돼버린 수준의 재난지원금이 나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장님 상황도 그렇다면 우리 다 그러면 코로나 기간 동안 쉬어야 한 거야. 그래서 코로나 때 이게 뭐 달러의 힘이지 뭐. 네. 어마어마한 재난지원금을 뿌려댄 거야. 네. 그래서 이거 당연히 엄청난 재정 적자지. 그렇죠. 게다가 코로나 끝나고 났더니 바이든이 나는 전 세계 탑티어의 기업들 미국으로 불러 앉혀야겠어. 공장 지어주는 대신 우리가 보조금 줄게. 보조금 그렇죠. 이것도 일부 나갔거든. 우리는 뭐 금액이 좀 깎인 데도 있고 안 준다고 하는 데도 있고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진행했던 데는 돈 받았어요. 이 보조금도 상당한 세수 감소의 역할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지. 게다가 강달러였었잖아 한동안. 강달러면 당연히 이자 부담도 높아지는 거지. 높아지겠죠. 달러 빚 냈는데 네. 달러 이자 당연히 비싼 거잖아. 그렇죠. 게다가 또 문제가 생겼지. 동시에 두 군데서 전쟁이 났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지원해줬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스라엘 지원해줬잖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국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워지고 있는 살림을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미국 입장에선 중국은 뭐 요즘 로봇이 막 날아다녀 거의 뭐 이게 뭐 춤추고 뭐 우리가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투자하고 있고 성과 내고 있는데 미국 뒤처지면 안 되잖아. 안 되죠. 또 돈 써야 되고 그 다른 것들도 많이 지출해야 될 게 많은데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지. 그래서 미국의 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먹거리 발굴, 새로운 부가가치 발굴에 돈도 써야 되고 그리고 미국 내에 가장 큰 경제 주체는 역시 정부야. 그렇죠. 그럼 미국 정부가 이렇게 빚이 많아진다는 건 역시 미국 자체의 바게닝 파워가 떨어지는 거지. 제일 큰 경제 주체가 이제 소비하거나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미국과 중국의 시장 규모 역전이 될 수 있는 주범 중에 하나가 또 정부 사이드의 부채였던 거지. 그래서 트럼프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거야. 어떻게? 바이든처럼 저렇게 느린 속도로 정부 부채를 없애겠다라고 해봤자 안 없어진다. 나는 한번 세상을 뒤엎는 수준으로 뭐 잡소리가 나고 소음이 나오대로 난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코이카 같은 네, 코이카. 원조 주는 데 있잖아. 네. 우리 지난번 한번 얘기했잖아. 네, 그렇죠. 네. 싹 다 잘랐고 네. 그다음에 교육부를 없애려고 해. 뭐 선생님들 해고 통보 받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의 절반은 일단 해고 통지가 날라갔어. 네. 1,300명인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도 지금 좌불안석이야. 이게 나한테는 언제 날라올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리고 트럼프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 교육부가 예산이 얼마고 매년 늘어나는데 전 세계에서 학업 성취율은 꼴등이다. 네, 그렇죠. 그럼 이런 부서는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미국 사람들 사실 뭐 이거 1%의 천재들이 이끌어 나간다. 뭐 미국을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일반 미국인들 무식한 거는 정말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건 뭐 우리가 인정 기분 상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사실이거든, 솔직히. 네, 그렇죠. 내가 제일 이게 좀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영민한지 알았던 게 우리나라 돈 어떻게 세? 하잖아. 네. 근데 미국 돈 어떻게 사는지 알지? 예. 하나, 둘, 쓰리, 네. 포, 파이브. 다시. 말 시켰더니만 다시 또 해. 원, 투, 쓰리. 진짜 말 시키면 안 돼요. 네. 그거 할 때 말 시키면 다시 세야 돼요. 네. 내 KDA 있을 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던 많은 선배님들한테 물어봤어. 미국은 도대체 국가의 어떤 국민들의 역량이 어느 수준입니까? 그랬더니
날 이렇게 쳐다보더니 악의적인 질문은 아닌가 맞나 이렇게 쳐다본 거야. 네. 근데 나는 진짜 호기심을 해서 물어본 거거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미국에서는요 버거 굽는 일을 하시는 분은 딱 버거 굽는 지적 소양 정도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버거 굽는 애들조차도 오버스펙이잖아요. 아, 대졸자예요, 대졸자. 대졸자고 한양대 앞에서 버거 굽는 애는 한양대 애들이고 그런 거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버거를 굽는 일을 알바를 시켜도 걔가 딱 보고 이게 내가 이걸 뭘 해야겠고 이걸 지가 알아서 판단해서 그렇죠. 거기까지 짝짝짝 하는데 미국에서 버거 굽는 애한테 그 일을 시키려면 걔는 그 이상의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대. 그렇죠. 그러다 보니 버거를 어떻게 구워야 되는지를 매뉴얼로 아주 하나씩 하고 보여줘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먼 친척 형이 미국 종합병원에서 일을 해. 네. 그런데 그 형한테도 물어봤어. 형, 미국에서 일했을 때 한국에서 5대 병원에서 일했을 때 비교하면 어때? 한국 5대 병원은 천국이야. 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원무과 직원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 직원분들에게 저기 약품 창고요. 거기 너무 뒤숭숭해가지고 이제 약 찾기가 너무 어려워졌네. 그 사이에 뭐 이렇게 자재가 많이 들어오고 물건이 많이 들어왔어요.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이거 급한 환자 들어왔다 사고 나겠어요. 딱 했어. 그랬더니 그런 질문만 딱 워딩을 줬더니 약 그 창고 있잖아. 뭐 이렇게 뭐 자재 같은 거 놓는 거 그거를 정말 어떤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딱 정리를 해놓고 저희 들어가셔서 물건 찾을 때는요 요게 저희가 정리한 체계거든요 요대로 해놓으시면 찾으시면 돼요 딱 한 거야. 왜냐면은 그 안에 뭐 도서관학과나 문헌정보학과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 거야.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생각을 했겠지. ABCD로 한다라든가 약은 이쪽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사기는 어쪽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 정도는 사실 너한테 시켜도 하지 않겠어? 아, 그렇죠. 미국 사람보다는 잘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미국인들한테 저기 약 창고 치워달라고 하면 멍해진대. 어떻게 치워야 되는지를 지시를 내려야 주는 거야. 하나하나.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앞으로 많은 공적 부분에서 수행했던 역할들이 없어지는 수준의 천지개벽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아직 수면 위로 올리지 않았지만 그 다음 행보가 뭐겠어? 내가 아까 뭐랑 비교했지? 미국의 국가부채 이자가 뭐랑 비슷하다? 국방비. 국방비. 그럼 국방비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뭐일 것 같아? 국방비요? 군인들 월급? 인건비지. 인건비죠. 인건비랑 그 사람들 체류비, 입고 먹고 마시는 거 다 제공해야 되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국가 빚이 만연한 사람들이 그 다음 정해야 될 게 뭐겠어? 국방비 지출을 또 줄여야 되는 거야. 이번에 교육부도 그렇고 미국의 그 뭐라고 그러대 그 공익적인 활동하는 코이카 같은 미국의 그런 원조 관련한 활동하는 데도 봤더니 스펙이 장난이 아니야. 아이비리그 나와서 뭐 예일대 나와서 뭐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원조하고 있고 막 이런 친구들이거든. 근데 트럼프 왈 그런 애들이 거기서 그걸 왜 하고 있어? 조국 근대화에 기여해야지. 그럼 빨리 민간 기업 가서 뭐 특허를 내거나 그 금융 상품을 개발하거나 그래서 돈을 벌어오라고 우리 미국의 다시 국익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미국에서 학부에서 제일 좋은 학부 중에 하나가 웨스트 포인트야.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그렇죠. 바로 그래서 미국 군대의 장성들은 어마어마한 브레인들이거든. 네, 그리고 또 엄청난 자부심이 있잖아요. 웨스트 그렇지. 포인트. 네.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서도 줄여서 조금 프라이빗 섹터로 그러니까 민간 기업을 보낼 사람 빨리 보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부의 그냥 사병들은 사실 하이스펙은 솔직히 아니지만 이 청년들도 어딘가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남의 나라 지키는 거 말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단언컨대 앞으로 독일이나 싱가포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역외에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사람 미군 숫자는 줄어들 거야. 이거는 우리 뭐 한미 뭐 방위비 협상 이거랑 관계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이번에 이렇게 전 세계 동맹국들까지 관세 부과하고 막 처절하게 내부 뭐라고 해야 돼? 그 구조조정하고 있는 이유가 야 정말 목전까지 빚이 왔어. 그래서 하여튼 일론 머스크한테 그 로봇 다 언제 나오는 거야? 사람 줄이고 뭘로 대체한다?
로봇으로 바꾸는 거야. 그리고 트럼프가 또 그렇게 과감하게 정책을 할 수 있는 게 재선 걱정을 안 하잖아요. 맞아. 어차피 뭐 그 마지막인데 뭐. 그래서 트럼프가 그 얘기했잖아. 나는 경기 침체가 좀 오더라도 미국이 다시 최강 국가로 가기 위한 이건 성장통 같은 거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네. 그 얘기는 뭐다? 나는 이제 이게 끝이야. 물론 끝이 아닐 수도 있어. 공화당 내에서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지금 준비 중에 있고 트럼프도 연설 중에 내가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흘리고 다녀. 그래서 그것도 모르는 사실이지만 트럼프는 하여튼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자기는 헤리티지를 남겨야 돼. 유산을. 유산을 남겨야죠. 근데 유산이 트럼프 때 주가 좀 참 좋았지. 이건 유산이 아니야. 종합주가 지수는 올랐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졌다가 올라기도 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자기의 업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럼 업적이 뭐냐? 야, 그때 그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전 세계 최강 국가로 100년을 더 연장하게끔 만들었던 대통령이 그 사람이야.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걸 해결해야 미중 간의 경제 규모 역전도 안 일어나고. 그래서 아마 트럼프라는 저 무대뽀가 미국 국가 부채는 적지 않게 갚을 거고 그래서 그 갚는 방법 중에 우리 그거 했었잖아. 네, 골드카드. 골드카드. 5조 달러 해결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자원 개발해서 갖다 팔 거고 네. 그린란드 그 자원 많은 곳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전부 이게 국가 부채와도 전혀 무관한 일이 아니다. 그린란드 얘기 나왔을 때 약간 농담인 줄 알았는데 캐나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농담 아니에요. 농담 그거. 아니야. 그거 농담 아니에요. 그리고 캐나다 총리나 그린란드의 자치 주민 대표들이 말도 안 된다. 우리는 절대 그런 일 없다 하는 건 두 가지야. 하나는 자기들 몸값 올리는 것도 네, 하나 협상력을 있고 높이려고. 그리고 실제 싫은 사람도 있어. 그건 왜냐하면 캐나다 총리 입장에선 지금 캐나다 총리로서의 국제사회 대우가 좋겠어? 미국의 51번째 주지사가 낫겠어? 그렇죠. 그럼. 비교도 안 되죠. 그건 그 사람의 정치적 입지와 관련된 얘기인데 캐나다 국민들 입장에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야, 캐나다 국민보다 미국 국민이 가오쓰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다 보니 이거는 아직 모르는 게임이다. 자, 그럼 정리하자고. 미국이 전 세계 국가부채 3위긴 하다. 그런데 꽤 빨리 갚을 것 같다. 트럼프가 작심한 것 같다. 그리고 비즈니스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 흔들어 대봤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요 맷집이 세요. 그렇죠. 정치하는 사람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워낙 중간에 바닥까지 쳐보고 직원들하고도 싸워보고 직원들한테 뭐 저놈 내가 언젠가 돌 맞아 죽는 꼴 본다 이런 소리까지 들어갈 정도로 해야 사업에서 돈 버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맷집이 안 흔들리고 결국 빚 저는 상당히 많이 갚을 거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국이 걱정이지. 그렇죠. 중국 걱정인지 아니면 뭐 중국을 편을 들어야 될지 이제 그게 고민이잖아. 응원을 하고 있어요. 뭐 다른 의미에서 응원이 될 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 중국의 부채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다음 시간에.